이번 추석 맛있는 음식 드실 생각에 벌써 흥분되시죠? 전, 잡채, 갈비, 동태전, 송편까지. 그런데 항상 먹고 나면 몸은 많이 무거워져 걱정되시죠? 지금 당신의 간은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처음엔 허전함입니다. 온 가족이 북적였던 거실이 다시 적막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TV 소리보다 작아지는 그 순간이 오면 아, 또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는 되는 듯 안 되는 듯 속이 늘 더부룩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리가 무겁고 어깨가 결립니다. 하루 종일 입안이 쓰고 기운이 없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누가 나를 불러도 대답하기가 귀찮아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나이쯤 되면 다들 이런가?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증상들의 시작은 간일지도 모릅니다.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만들지 않는 반짝이는 전, 도려진 갈비, 간장게장, 잡채, 튀김.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한 날엔 우리는 기쁨과 피로를 동시에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피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신호도 잘 안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알아챕니다. 간 수치가 올라갔네요.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간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졌어요. 그때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 명절 때 많이 먹었지? 그 전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하지만 후에는 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 원하는 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입니다. 간이 하는 일, 간은 수문의 시간 우리 몸속에서 해독하고 걸러내고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술, 먹는 약, 스트레스로 생긴 독성 물질까지 모두 간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도 결국 지칠 수 있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간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이 끼기 쉬우며 면역 반응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예전과 똑같이 먹었어도 간이 감당하는 데 훨씬 더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절 음식이 간을 힘들게 하는 4가지 이유. 기름기, 동태전, 동그랑땡, 고기 산적. 이 모든 전 부침 음식은 식용유를 흠뻑 머금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간이 다 받아냅니다. 당분, 송편, 약과, 식혜. 명절 음식 중에는 당분이 높은 음식도 많습니다. 과도한 당분은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짠맛, 조림, 나물, 전통 반찬들. 명절의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간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발생하죠. 음주, 추석이니까, 오랜만이니까, 형제들이 모였으니까 한잔 하자는 말에 한두 잔씩 마셨던 술이 간에겐 또 다른 과부하가 됩니다. 그 모든 걸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간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 늘 피곤하다. 눈이 뻑뻑하다. 손끝이 저리다. 입안이 자주 마른다. 가려움이 잦다. 오른쪽 윗배가 묵직하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당신의 간은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 너무 바빠. 좀 쉬고 싶어. 해독 그만 시키고 회복할 수 있게 해줘. 그렇다면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간해독 주스, 간건강 영양제, 밀크시슬.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간단한 6가지 실천법.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 하루 3끼 중 1끼는 생채소 또는 나물 중심. 저녁 7시 이후 음식은 최소화. 물은 하루에 8컵 이상. 낮 시간 가벼운 산책 20분. 술은 최소 3일 이상 쉬기. 이 6가지만 지켜도 간은 하루 2~3시간씩 회복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무너지기도 하죠. 명절처럼 단 며칠만 평소보다 더 먹고, 더 쉬지 못하고, 더 늦게 자도 몸은 흔들립니다. 특히 간은 그 흔들림을 가장 먼저 느끼는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간은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운동을 떠올리지만 간에게는 휴식이 가장 강력한 회복법입니다.
이 말은 곧 무언가를 더하지 말고 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은 잠시 쉬고 커피나 음료수를 물로 바꾸고 야식은 참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 간에게는 8시간짜리 회복 주사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을 돕는 음식. 간을 위한 특별한 약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식사 하나하나를 회복 식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따뜻한 물꿀 한 티스푼, 점심 나물 중심의 밥상, 저녁 밥보단 죽이나 미음, 중간중간 배즙 한 팩, 생강차 또는 무차, 미나리 무침, 이런 소박한 식품들이 간을 진정시켜줍니다. 특히 배, 꿀, 무는 예로부터 간 해독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요즘도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죠. 세 번째, 리듬 있는 생활.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늦잠을 자는 생활은 간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 최소한 밤 10시 반에는 불을 끄고 핸드폰도 멀리하고 천천히 호흡하며 몸이 자연스럽게 쉬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간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또한 낮 동안 짧은 산책도 추천합니다. 공원이나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햇살을 조금만 쐬는 것만으로도 간의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압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요즘은 덜 피곤하네 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죠. 이건 결코 약으로만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당신이 직접 만든 삶의 리듬입니다. 네 번째, 감정관리.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감정은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억울함, 서운함, 짜증, 이런 감정들은 실제로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 후엔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기 쉽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피로감, 홀로 남겨진 허무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간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좀 힘들구나. 이 기분은 곧 지나갈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편안한 베개 위에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 순간 간도 함께 숨을 쉽니다. 이제부터 3일간 간을 위해 조용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덜 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조금 쉬고 과한 말도 줄이고 억지 웃음 대신 조용한 눈빛 하나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분명히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챙긴 분일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명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몸을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몸의 중심,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간에게 작은 선물 하나 건네주세요.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3일, 당신의 간이 조용히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 관리 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